그러니까 집값이 거의 오르지 않는 시절에는 관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미루는 거죠. 근데 언제 그 마음이 공포로 바뀌죠? 상승장입니다. 왜냐면 한 달에 5천만 원, 1억씩 오르면 반대로 이 5천만 원이 내가 몇 년 동안 모아야 될 돈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 사면 절대 못 따라잡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결국에 주저했기 때문에 못 산 거고, 그래서 포모가 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제가 요즘 자주 질문을 듣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는 부자 되는 것이 불가능해진 시대가 아닌가라는 부분인데요. 그에 대한 저의 과거 경험과 저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청년 세대 분들에게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은 왜 투자해야 되는지 좀 최대한 빨리 답을 찾아라 라는 겁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강남 8학군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때가 이제 80년대, 이제 90년대인데 이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였고 그 돈이 다 강남으로 몰리던 시절이죠. 그때 제가 거기서 학창 시절을 보냈으니 뭐 다들 뭐 좋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전혀 아닙니다. 왜냐면 그때 그 동네에서 정말 엄청난 부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처음 저랑 소꿉놀이 하던 친구들이 평범한 회사원 아들들이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무슨 사업하신다고 하더니 수십억, 수백억 부자 되시고 농사 짓고 막 배추, 뭐 무밭 있던 그런 데가 갑자기 테헤란로로 개발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되면서 수백억 버시고 막 이런 분들이 속출하던 시기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저희 집은 그런 투자나 이런 것들을 잘 안 하시다 보니까 상대적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걸 이제 맨날 보니까 이제 박탈감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막 패배주의 같은 것들이 막 생기는데, 왜냐면 이제 초등학교 때 같이 놀던 친구가 지금 기준으로 보면 한 수백억 부잣집 아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랑은 엄청난 격차가 벌어진 거죠. 그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부자가 되는 건 이제 불가능하다. 특히 이제 뭐 일을 해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어떻게 부자가 되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비관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때 이제 시급이 한 1,900원 뭐 이랬습니다. 이제 알바하면 한 2,000원 정도 줬거든요. 근데 이걸로 언제 돈 벌어서 부자 될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유명한 책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키요사키가 쓴 그 빨간색 책을 보게 되죠. 그때 처음으로 저는 이제 안 거예요. 아, 이게 근로소득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는 이제 당연한 건데 거기에 제가 몰랐던 투자나 사업을 통해서 그 속도, 부자가 되는 속도를 곱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였죠. 저는 그거를 누구도 알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안 되겠다라는 생각만 했었지 그 이후에 다른 길이 있다는 거를 그때 처음으로 안 거죠.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곱하기, 불려야겠다. 그러면 내 인생도 내 스스로 바꿀 수 있겠구나. 근데 이거를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여전히 안 믿고 아니면 안 믿기고 아니면 누가 주변에서 얘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안 될 거야 라고 간과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이거를 모르고 30대, 어떤 분들은 뭐 40대까지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것만 깨달아도 인생이 바뀌거든요. 21살에 제가 깨닫고 나서 첫 부동산 투자까지 한 7년 정도가 걸렸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첫 투자는 뭐였냐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각성을 좀 했다고 해도 사실 뭐 대학생이고 투자금도 없었기 때문에 당장 뭔가를 할 수는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집중을 했는데, 첫 번째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때 당시의 유행은 이제 공무원이 되는 것, 그리고 공기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게 대세였는데 저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부자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투자금을 많이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돈을 가장 많이 준다는 이제 시공회사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야근도 많이 하고 거의 주 6일씩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소비를 안 하면 다 투자금으로 저축이 되는 거니까 이걸 빨리 불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투자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21살부터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열심히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뭐 비트코인도 없었고 뭐 해외 투자도 안 됐기 때문에 주식이 저의 이제 미래를 바꿔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하죠. 제가 군대 가서도 거의 100권 이상 읽었기 때문에 정말 이제 주식에 미쳐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제가 그럼 왜 주식에서 부동산으로 넘어왔냐? 제가 뭐 건설회사를 다녀서 그런 것도 영향은 좀 줬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주식 투자의 한계를 저는 좀 느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의 성향에 이게 좀 한계가 느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회사도 다니고 이제 월급도 들어오니까 여기 1년간 모은 저축액까지 다 투자에 한번 해보겠다 해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데, 1년에 열심히 해가지고 한 20% 정도 수익률이 났었습니다. 그때 이제 코스피가 같은 기간에 한 26%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구나. 이거 어떻게 하지? 조금 막막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코스피가 마이너스 한 40% 정도도 나왔거든요. 주식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좋을 때는 정말 많이 올라가지만 한번 또 하락장 오게 되면 무섭게 빠지는 게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에서 꾸준히 성과를 내가지고 정말 제가 원했던 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을 읽었는데, 정말 한 10년 가까이 읽으면서도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게 처음으로 그때 보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전에는 제가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똑같은 책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부분이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근데 제가 한계를 느끼고 건설회사를 다니고 무언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하던 때에 그 책을 보니까 부동산 투자라는 거가 보이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는 레버리지를 사용하죠. 1,000만 원으로 1억짜리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수익률을 5배, 10배도 올리는 게 있는데, 그 책에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전혀 눈에 안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레버리지를 써서 무언가 다른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부동산 투자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에 첫 투자를 시작을 하는데, 제 나이로 이제 28살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정보도 적고 뭐 유튜브도 없던 시절이다 보니 20대가 집을 산다는 거는 특별한 일이었어요.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개사 분들이 제가 전화를 하면은 뭐 아버지 바꿔달라, 뭐 장난 전화하지 말라, 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만큼 어찌 보면 제가 좀 빨랐다고도 볼 수 있고 무모했다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주식 투자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약간 배당주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때 워낙 금융위기 이후에 정말 이 한국 시장에서는 집을 사면 인생이 망한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했었고, 정말 공포감이 시장을 지배하던 시절이었다 보니까 다들 집을 팔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살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세는 비싸지고 매매가는 내려오니까 소위 말하는 그 갭 차이가 엄청나게 적었죠. 첫 아파트를 제가 5,300만 원짜리를 전세 5천을 끼고 삽니다. 세금 취득세까지 포함해서 450만 원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6개월 만에 전세가 한 1,000만 원이 올라요. 그런데 그런 집을 제가 6채를 샀었거든요. 그러니까 28살에 제가 처음으로 연봉 말고 한 5, 6천만 원을 번 겁니다. 그러면 그 집값도 올라가고요. 그때 제가 이제 안 거죠. 이걸로 진짜 인생이 바뀔 수 있겠구나.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던 레버리지로 인해서 부자가 된다는 것. 돈은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만들어낸다는 게 뭐구나라는 거를 그때 조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친 듯이 투자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처음에는 당연히 저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는 없었죠. 그때 저는 뭘 했냐? 왜 내가 돈을 번 거지? 라는 거를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구미에다가 투자를 했거든요. 경북 구미에 투자를 하고 나서 여기서 왜 돈을 번 거지? 그때 구미는 전국에서 가장 평균 연령이 낮은 젊은 도시였고요. 공단이 막 늘어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큰 돈을 벌지만 막상 살기 좋은 아파트가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전세가 올라가고 매매가가 같이 밀어져서 올라가는 구조였죠. 근데 아파트가 공급되는 시간은 시차가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가 급등하던 시절이었는데, 이게 가설로 생각하고 이렇게 작동하는 도시가 또 없을까? 저는 그때 그것만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양한 프롭테크가 많지만 그때는 네이버 부동산도 기능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엑셀로 만듭니다. 23,000줄인가 됐는데, 저는 이제
행정병에다가 이제 그 시공사에서 건설회사 하니까 엑셀은 잘했거든요. 모든 데이터, 다음 부동산에서 모든 데이터를 긁어다가 엑셀로 만들어서 일종의 프롭테크를 한 거죠. 그래서 막 제가 해본 거예요. 대기업이 많은 동네, 젊은 청년이 사는 곳, 그리고 돈 버는데 공급이 없는 곳. 교집합이 천안이었거든요. 천안에 가서 또 6채를 막 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운이 따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운으로 벌었더라도 왜 벌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비트코인이고 주식이고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투자의 본질은 그 작동 원리와 체계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해한 가설이 성공하는지 실제로 실험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작동한다는 거를 반복해서 습득하시면요, 이게 확신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투자 원칙이 됩니다. 저는 그 원칙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했지만 그럼으로써 반대로 이렇게 하면 돈을 벌겠구나 라는 확신도 같이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 그 책이 저의 인생을 바꿨듯이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또 투자를 하면서 뭔가 좀 깨달았던 부분들을 좀 그래도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 유튜브는 문제가 있어요. 바로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사용자가 관심 있는 분야를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시켜주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된 방향을 점차 확신시켜주는 방향으로 계속 잘못된 정보를 노출하게 만드는 그런 단점도 있는 거죠. 다행히 그때 유튜브 초반에 찍었던 영상 중에 가장 제 영상 중에 유명한 건데 절대로 전세 살지 말라라는 영상이 올라간 게 거의 10년 된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또 댓글이 달리고 또 이 영상 보고 또 인생 바꿨다라는 분들이 꾸준히 이렇게 남겨주시는 거 보면은 저도 이제 보람을 느끼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영상이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전세를 살고 신축 전세 가서 살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들은 반복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사연 상담 콘텐츠들도 꾸준히 올리고 있는데 항상 느끼는 바가 똑같은 게 뭐냐면 10년 전과 5년 전과 어제와 오늘의 질문이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아마 어찌 보면은 어쩔 수 없다고도 구조적 문제라고도 생각이 드는 게,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 그리고 주변 친구들이 그런 투자관이 없고 또 투자에 대해서 성공적인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그 누구도 잘 알려주지 않는 거겠죠. 이 정규 교육 과정에서도 재테크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다 보니 아마 이제 새로 또 이제 성인이 되시고 또 결혼하고 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그런 시행착오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유튜브가 참 순기능도 있지만 그만큼 또 한계도 있다라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투자하던 시절과 요즘에 가장 달라진 점,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제가 투자를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투자 시장이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해졌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일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비트코인도 없었고 미장 투자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 아니면 부동산이었는데 지금은 금, 은 투자도 있고 원자재, 선물까지 다양한 투자들을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뭘 해야 될지부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엔 정보가 너무 없었는데 이제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나 쉽게 다양한 것에 접근할 수 있고 정보도 많다 보니까 오히려 요즘 세대에는 주저함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과거에는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으니까 해야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냥 하면 됐는데 지금은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뭘 할지부터 막히는 거죠. ETF, 주식, 미장, 외화 투자, 거기다가 금, 은까지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이 주저함이라는 게 제가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장 그 시청자분들에게서 많이 받는 느낌인데, 이 집 사는 게 이론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이론은 되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청자분들도 다들 아파트에서 거주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부분 어느 정도 준 전문가예요. 왜냐하면 어떤 아파트가 살기 좋고 어떤 아파트가 살기 안 좋은지 이런 것들 다들 아시잖아요. 30, 40 세대는 대부분 아파트 키즈고요. 중장년층도 아파트 거주 경험이 없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왜 그럼 집을 못 살까? 이 부동산 투자는 이론은 쉬운데 결심을 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보통 자기 연봉이 한 10배, 10배 이상의 집들을 좋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모아놓은 돈에다가 뭐 전세나 대출 레버리지까지 끼면은 사실상 내 남은 여생에 버는 돈을 다 대출 갚고 전세금 모으는데 써야 된다라는 공포감이 먼저 들죠. 이게 절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뭘 하나 살려고 하더라도 내 남은 인생을 여기다 다 바쳐야 돼? 그러면은 조금 기다려보자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그러니까 집값이 거의 오르지 않는 시절에는 관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미루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해결하겠다. 근데 언제 그 마음이 공포로 바뀌죠? 상승장입니다. 지금 같은 상승장이 오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포모가 엄청 강하게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달에 5천만 원, 뭐 1억씩 오르면 반대로 이 5천만 원이 내가 몇 년 동안 모아야 될 돈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 사면 절대 못 따라잡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결국에 이 주저함하고 공포, 이 포모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저했기 때문에 못 산 거고 그래서 포모가 오는 겁니다. 제 채널 댓글에 가장 많이 달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동네 살려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몇 억이 올라서 못 사게 됐어요 라는 글들이거든요. 이게 바로 주저함의 결과인 거죠. 부동산은 이론보다는 결단이고 그 결단은 혼자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변 사람들은 그대로인데 그 사람들은 보통 나를 말리거든요. 소위 말해서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부동산은. 그래서 지금 이런 시기라는 걸 아는 사람하고 여전히 모르는 사람의 이 자산의 격차는 더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집이라는 멤버십을 만든 이유도 바로 그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결단이라는 거는 혼자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그 결단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동산만 봐도 이제는 정책부터 대출, 뭐 청약까지 너무 다양한 규제들이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있다 보니까 특정 한 명의 의견보다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동시에 모여가지고 최대한 객관성을 가진 정보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자산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 주식시장 호황이죠. 거기다가 환율은 또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원화 자산의 가치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안 살 수도 없습니다. 이 삶의 터전인데 이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우리 가족이 평생 전월세를 살면서 이사를 다닐 수 있을까요?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겠죠.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관심을 가지시면서 동시대에 그 시대의 최고의 투자처가 무엇인지 추가로 같이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죠. 이 주식, 코인, 금, 은, 원자재, 시대마다 흐름이 다르니까요. 3년 전에는 코인이 대세였죠. 2년 전에는 미국 주식을 하는 것이 가장 투자가 잘 됐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한국 주식을 샀었어야 됐죠. 그러면 과연 지금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는 어떤 투자가 대세가 될 것인가? 그걸 위해서 저희는 다양한 투자처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집의 재테크 분야도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각 분야에서 검증된 전문가분들을 계속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이미 반도체, 재개발, 재건축, 청약 강의도 진행을 했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다양한 강의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정보를 받는 것을 넘어서 데이터로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확대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직접 보는 데이터, 전문가분들이 실전에서 활용하는 데이터들도 조금씩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게 기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크게 5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문가 데일리 칼럼입니다. 이 매일 전문가분들이 칼럼을 제공을 해드리는데 하루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투자하시면 충분한 정도의 글의 양이고요. 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산시장 흐름까지 한 번에 체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진행하는 시황톡 라이브입니다. 매월 한 번씩 제가 직접 그달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생생한 정보를 좀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신호가 뭐다라는 것들을 좀 유튜브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을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이집 상담소거든요. 이 매월 한 번 실제 회원의 사연을 가지고 전문가분들이 다수가 모여가지고 그 사연 하나를 상담을 해드립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의견을 동시에 들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전문가분들이 각자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 전문 분야에서 생각하는 최고의 사연 상담이 무엇일지 그것도 동시에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단지 픽인데요. 말 그대로 지금 시기에 가장 사기 적절한 투자처, 아파트 단지가 뭘까? 이걸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취합해서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한마디로 이 단지픽 칼럼만 보셔도 지금 내 투자금을 가지고 어디를 사는 게 가장 좋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바로 답을 얻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작게는 5, 6억짜리 아파트부터 크게는 2, 30억, 4, 50억짜리 아파트까지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고요. 꼭 그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왜 이 아파트를 골랐는지 그 기준부터 지금 이 시대에 왜 이런 아파트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 이유까지 같이 배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멤버십 전용 특강입니다. 최소 월 1회 이상 진행을 하고 있고요. 부동산은 물론 주식, ETF, 매크로 시장 경제까지 다양한 분야를 다룹니다. 이 오프라인 참여 또는 VOD 수강도 가능하니까 전국 어디에서나 참여가 가능하고요. 그 외에도 부익남TV에서 진행하는 유료 강연의 할인권을 제공도 하고요. 또 회원 전용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고 커뮤니티까지 저희가 또 만들어 놨으니 다양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매일 칼럼으로 인사이트를 쌓으시고 또 월간 시향톡으로 시장의 흐름까지 또 익히신 다음에 단지픽이나 상담소를 활용해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 실전 투자에 적용도 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특강을 통해서 꼭 매수를 하려는 분 이외에도 매수하신 분들도 다음 스텝을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까지 다양한 분야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게 일종의 선순환 구조를 꾸준히 일으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30대에 정말 이것저것 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이런 것들을 누가 좀 정리해서 알려주면 내가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손해를 좀 덜 보면서 똑같은 결과 아니면 그 이상을 좀 얻었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에 그때의 저와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유튜브를 보시고 그것에 의존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인데요. 사실 유튜브로 방향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더 가까운 곳에 전문가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이게 그 결정을 하냐 못하냐를 가른다고 봅니다. 이게 결국 오늘 영상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는 있지만 모두가 부자가 될 수는 없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요. 제가 20대 때 부자 아빠 가난 아빠를 읽고 인생이 바뀐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는 이 바이집 멤버십이 그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